안녕하세요. 임팩트원 박지영입니다. 저희 구독자가 벌써 300명이 넘었는데요. 처음에 주민 ESG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좀 이 실체가 없는 ESG를 관계자분들께 어떤 용어로 좀 와닿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잘 보고 계시다는 댓글, 좋아요들 덕분에 힘내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ESG가 재무적 성과로 이어진다는 게 사실 좀 추상적인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도 계속 ESG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 재무제표처럼 숫자로 확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설명해드릴 이 배출권 거래제는 ESG가 어떻게 재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민 ESG, 오늘은 배출권 거래제를 둘러싸고 환경부와 기업들의 공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배출권 거래제는 2015년에 처음 도입이 됐어요. 국가별로 탄소 배출권을 집계하는데 국가의 감축 노력에 산업 부분도 함께 해라는 의미로 도입이 됐는데요. 탄소 배출권을 함께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도입을 한 거죠. 배출권 거래제는 크게 국가 할당량이 정해지고 나서 온실가스 할당량을 거기서 6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정합니다. 부문 내에서 업종이 다시 나뉘어지고요. 이 업종들은 무상할당 업종 유상할당 업종으로 나뉘어지는 게 큰 틀입니다. 그리고 이 업종별로 할당량을 다시 지급을 받습니다. 그럼 이 거래제가 무엇이냐? 이 배출받은 배출권 같은 경우를 만약에 어떤 기업이 탄소 감축에 있어서 잘했잖아요? 그럼 배출권이 남잖아요? 그 남는 거를 다시 팔 수도 있고 내가 초과적으로 배출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기업의 배출권을 사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배출권을 일종의 상품처럼 시장에서 내다 팔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럼 이 기업들이 배출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실질적인 재무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들은 배출받은 할당량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을 더 사야 하는 부담에 놓일 수도 있고요. 감축 노력을 좀 더 많이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낙폭이 아주 크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과 배출을 많이 한 시기에 이 탄소 배출권까지 올라버리면 기업의 재무적인 부담이 아주 커지는 구조인 거죠. 실적에까지 큰 변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겁니다. 실제로 탄소 배출권 가격은 굉장히 출렁거렸었는데요. 도입 초기만 해도 1만 원대에 머물렀던 탄소 배출권이 올 초에는 4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유진투자증권의 자료에 따르면 유상할당 비중을 10%로 가정했을 때 한국남동발전은 2,303억 원, 한국전력공사 55억 원, 한국가스공사 42억 원, S-오일 353억 원, LG화학 323억 원, 롯데케미칼 235억 원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배출권 거래제가 벌써 3차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3차 시기에 들어오면서 배출 허용 총량은 611만 톤 줄이겠다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으나 이번 계획에 있어서 좀 환경부하고 기업들이 삐걱거리는 모양새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감축 의지를 굉장히 보이면서 돈 주고 배출권을 사야 하는 업종들, 기업들이 좀 많아졌는데요. 이번 3차 계획의 핵심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촘촘한 업종 분류로 유상할당 업종은 확대, 무상할당 업종은 축소, 유상할당 업종 배출권 구매 비율이 3%에서 10%로 확대, 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할당 대상 업체 외 금융기관 등 제3자 시장 투입.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배출권을 할당받는 게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유상할당과 무상할당으로 나뉘어집니다. 업종을 더 세분화함으로써 유상할당 받는 업종은 더 늘리고 무상할당을 받는 업종은 더 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 주고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겁니다. 구매해야 하는 비율도 늘어났습니다. 이 유상할당 업체들이 기존에는 전체 할당량의 3%를 돈을 주고 사왔어야 했다면 내년부터는 10%를 돈을 주고 사와야 합니다. 비율로 보면 좀 적어 보이는데요. 보통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몇 억 톤씩 하거든요. 거기에 평균 2만 원을 곱해보면 꽤 무시하지 못할 숫자가 나오죠. 탄소로 영업이익을 다 까먹을 수 있다라는 앓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아까 배출권 가격의 변동이 좀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가격 변동을 잡기 위해서 금융기관 같은 제3자도 투입했습니다.
원래는 기업과 기업끼리만 거래가 가능했는데 금융기관이랑 금융사에서 나온 파생상품 등으로 개인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면서 시장 안전성,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3차 계획안을 두고 이번에 공청회가 있었거든요. 15일입니다. 그때 참가자들의 반발이 되게 거셌어요. 저도 그 공청회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제 곧 기업 담당자분들은 이 할당 신청서라는 걸 내야 합니다. 근데 이 3차 계획 기간에서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 공청회에서 환경부가 제대로 답변을 좀 해주지 않은 거죠.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게 이 정보 투명성 부분인데 공청회에서도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특히 기업들이 불만을 가진 항목은 상쇄 항목인데요. 이 배출권 거래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배출을 감축하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배출권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안정성이 있어야지 기업들도 감축 노력을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유연성을 담보하는 조처로는 3가지가 있는데요. 2월 그리고 타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이는 차입. 이 국내 배출권 거래제의 장점이 상쇄였어요. 기업들이 조직 외부, 생산 과정 외부에서 저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10%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배출권을 유일하게 할당받는 방법은 국가로부터 받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 외부 기관 사업, 이 상쇄라는 제도를 통해서 외부에서 자기들이 감축 노력을 한 거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3차 계획 기간에는 절반인 5%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쇄가 국가로부터 받는 거 말고 유일하게 배출권을 좀 할당받을 수 있는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 이런 거를 해가면서 추가적으로 더 할당권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기업들로서는 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옵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업들에게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답변이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반쪽짜리 공청회라는 평을 들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전환 부분의 감축 계획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의 부문은 6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전환,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 기타 중에서 가장 많은 할당량을 받은 게 이 전환 부분, 즉 발전 부분이에요.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분야인데요. 이 전환에는 전기 사업과 같은 분야가 포함이 돼 있어서 산업자원부하고 교섭을 좀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과정이 안 끝난 거예요. 문제는 이 전환 부분이 가장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전환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라 하고 계속 푸시를 넣는 게 형평성에 맞나?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책임 전가인 거죠. 만약에 이번 산업부와 교섭을 통해서 전환 부분의 감축이 크게 결정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감축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나머지 부분의 산업들, 기업들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계획을 좀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배출권 거래제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제도긴 합니다. EU에서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연관시켜가지고 탄소세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만약에 미국에서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이 탄소세에 대한 논의는 더욱 빠르게 논의될 전망이거든요. 국내도 탄소세에 대한 대비로서 배출권 거래제를 계속 유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번 공청회를 보면서 느낀 문제점은 참 환경부가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을 많이 하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대한상공회의소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시장 참여자들 간의 소통이 되게 원활하게 안 돼서 좀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 주도로. 물론 감축에 있어서 정부가 나서고 고삐를 쥐고 가는 건 맞겠으나 꾸준히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게 과연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지점이었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거래제 관련해서 기업분들의 좀 노고나 고충이 있으시다면 저희 임팩트온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취재해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